오늘 이 종목은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특징주 정리해 보시죠. 시장에 사실 오늘 특징주가 별로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게 정치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 4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또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이낙연 총리의 정치 행보에 주목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관련주가 들썩이는 모습이고요. 주연테크가 어제는 상한가 초반에 갔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오늘 조금 더 강하네요. 바로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773원 찍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맞췄던 남섬 알미 오는 4%가량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사실 인맥 테마주가 대다수이고요.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강하죠. 장대 양봉 그려가고 있네요. 4%가량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슈는 사실 없는데요. 굳이 좀 찾아보자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했다. 이런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과거에 56억 원을 또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호재가 이것 때문만은 아닐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요즘 계속 삽니다. 이달 들어서 하루 빼고 딱 기관이 계속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최근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저점이요. 84,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해운 보실까요? IMO 2020 시행 정말 코앞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는데요. 오늘은 대한해운 눈에 띄고 있습니다. 4,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LNG 선박 2척에 대한 부분 수급적으로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구간 어제보다 2.25% 상승세 22,7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LG이노텍 보실까요? 실적 진짜 잘 나올 것이다. 이 전망이요. 증권가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사실 당초 예상보다 이 카메라 쪽에서 모듈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 여건도 유리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나흘 연속 쉬었다가 오늘 다시 오름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뛰고 있네요. 13만 2천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매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5거래일 연속 나란히 장중 52주 신고가 갔다가 상승폭을 지금 막 반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0.9%가량의 마이너스권이고요. 55,800원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정말 강했잖아요. 3% 넘게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윗골이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방향성 어떨까요? 종목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3일제약 보겠습니다.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임상, 3상 이제 해도 된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14%가량의 플러스권. 지금쯤 다시 담아봐도 되는 건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이어서 한국전력 보실까요? 내년 실적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입니다. 작년에 진짜 안 좋았죠. 2천억 원대 영업 적자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턴어라운드. 컨센서스가 601억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기관이 모아가는 상황. 이 종목도 전문가 의견 체크해볼게요. 자,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 오늘 참 재미가 없는데 반도체주가 네. 그나마 시장 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조금 덜컹덜컹해서요.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더 갈까요? 쉬었다 가는 걸까요? 아니면 꺾인 걸까요? 사실 근데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적인 그런 주가 움직임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 이후를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워낙에 그러한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어느 정도 좀 한 차례 좀 쉬어갈 수는 있다라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2020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1분기가 이제 IT 섹터,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비수기, 계절적인 이제 비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PC DRAM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사들이 수요층에서 이제 좀 이 가격이 지금 오르기 전에 좀 매수를 하려는, 그러니까 이미 재고를 좀 쌓아 놓으려는 그러한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1분기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고 축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내년도,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가격 계속 상반기부 내내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 디램 가격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현물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또 내년도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어제 또 마이크론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적극적인 지금 낸드 신규 캐파 투자를 자제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언급을 의미에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그러한 추가적인 뭐 캐파 증설이라든지 또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반도체 섹터의 센티멘트는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도 쉬었다 간다 이 말씀이신데, 근데 쉬는 게 어느 정도 쉴까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뭐 추세적인 그러니까 흐름이 지금 뭐 반도체 섹터가 지금 고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하지 않은 시점에서 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정은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 이후부터 업황 턴어라운드, 즉 이제 가격 상승과 함께 Q의 상승, P 상승과 함께 이제 Q까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인 그런 턴어라운드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세가 지금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쉬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하고 좀 보면서 계속해서 좀 반도체 섹터는 내년도에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좋아요. 네, 좋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고르자라고 한다면 일단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휴대폰이라든지 다른 쪽에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좀 탑픽으로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중에 매력도 SK하이닉스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 3일제약 보겠습니다. 임상 3상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게 이 정도로 주가 갈 만한 이슈인가요? 일단은 뭐 삼일제약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장중에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좀 밀린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중소형 그러한 전문 중소형 그 제약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지금 해열 진통 소염제라든지 뭐 일회용 점안제라든지 뭐 무좀 치료제 뭐 이러한 그 약품 등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지금 중소형 회사인데 한 매출이 한 연 한 900억 정도의 그런 좀 중소형 그 제약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 2018년이죠. 한 2년여 정도 전에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지금 주가 한 2만 원 정도 수준인데 당시에 한 6만 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당시에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아람콜에 대한 그러한 임상 진행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면서 당시에도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바이오 제약사인 그 갈메드와 함께 이 그 아람콜 관련한 신약 개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당시에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지지부진하면서 또 이제 바이오 섹터 2018년 이후에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이러한 기대감, 모멘텀들이 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우하향 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바로 이제 그 아람콜 관련해서 임상 3상 허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재차 이제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본업 쪽, 즉 이제 그 전문 의약품 쪽에서는 사실 이제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한 매년 한 매출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한 50억 내외의 그러한 실적을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지방 간염 치료제인 아람콜의 지금 임상이 지금 삼상이 이제 돌입을 하면서 향후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일에 시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최초로 이제 시판 승인을 받게 되는 거고 사실 이 간 질환 치료제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큰 시장입니다. 한 35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임상 3상, 국내 임상 3상 진행하는 부분은 이제 국내 판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제 갈메드와 더불어서 또 글로벌 이제 제약사와의 그러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러한 계약 추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또 추가적으로 뭐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번 아람콜의 임상 3상 진행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과거에 뭐 6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죠. 말씀이시죠? 지금은 사실 그때 2017년 말이다 2018년 초에 당시에 바이오 섹터, 당시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워낙에 뜨거웠잖아요. 핫했잖아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런 좀 막연한 그런 모멘텀, 기대감을 좀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시처럼 뭐 6만 원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2만 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한 3만 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이런 모멘텀이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 부각을 기대해봐도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3일 제약 체크해봤고요. 한국전력 시간상 간략하게 좀 전략 듣겠습니다. 실적 개선 주가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까요? 한국전력이 만일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최소한 2배 정도까지도 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적자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건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느냐 한국전력이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좌우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는 이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최근에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근데 지금 2년 연속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비율도 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전력시장 제도 개선 그리고 이제 특례 할인 뭐 일몰 등을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석탄 가격이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 원재료 가격도 지금 안정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한국전력이 이제 내년도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이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주가가 좀 바닥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한국전력까지 챙겨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조금 아쉽게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위험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오전장 양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모두 유입이 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하게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 또 코스피 시장은 기관이 매도폭을 키워가면서 지수 역시 좀 반락되면서 보합권의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마감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08% 그래도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2200선에 대한 저항을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고요. 결국 2200선은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2196.56포인트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음봉 캔들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17%의 하락입니다. 오늘 장중 한 0.5% 가까이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은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스탠스를 전환하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낙폭 살짝 만회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약보합권이고요. 647.85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 역시 마의 벽이라고 할까요? 650선은 다시금 넘지 못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그래도 하락으로 가닥 잡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0.33% 하락이고요. 1164원 90전까지 조금 내려오면서 원화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체크해보시죠. 아시아 증시도 역시 오늘 뭐 그렇게 낙폭이 깊지는 않지만 방향이 조금 아래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수는 그래도 3천선을 유지하면서 약보합권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조금 전 약보합권에서 23,864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연고점 24,000엔선을 뛰어넘는 모습이었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 안고 있습니다. 24,000엔선을 내어주면서 23,864엔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항생 지수도 뭐 약보합권이고요. 27,763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선방했던 섹터를 단 하나만 꼽자면 단연 중국 관련주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가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속보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3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무래도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강세를 나타내고요. 윙이푸드 3.3% 강세입니다. 그리고 컬러레이가 오늘 가장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5.4% 급등이고요. 1,945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 홍션그룹 같은 종목들도 강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장품주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ABCNC가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5% 가까운 강세고요. 1,650원까지 조금 많이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 아모레퍼시픽도 1%대 강세입니다. 20만 원 선 터치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선방했던 업종 지수가 바로 섬유의복입니다. 의류주가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넓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 겨울이 계절적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오늘 대장 역할을 해주는데요. 화승엔터프라이즈는 4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5%대 강세고요. 16,7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FNF도 4.2% 강세로 109,5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의류주 관련해서 LF의 차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F가 2% 가까운 강세를 거래 마쳤는데요. LF가 12월 초반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최근 주가 정말 많이 밀려있는 종목입니다. 고점 한 3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최근 주가 정말 많이 밀려 있고요.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12월 9일에 17,000원까지 밀리면서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조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10일부터 그래도 긍정적인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5일선 위에서 거래되는 모습 보였고요. 5일선 위에서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2% 가까운 상승이고요. 18,2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반등 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징주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그룹주들이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산그룹 자체의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이 자회사 두산메카텔을 두산중공업에 현물 출자한 상태고요. 또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혀낸 상태인데요. 오늘 K포투자증권에서 두산그룹 자체는 앞으로 전망이 밝겠다라고 레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레포트 효과가 시장에도 들어온 모습이고요. 오늘 두산이 0.5%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본주는 강하게 거래 마쳤는데 우선주는 장중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보합권에서 거래 맞추고요. 두산솔루스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5% 가까운 강세고요. 18,55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두산중공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3.48% 강세, 5,68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인 두산그룹주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강하게 켰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주항공이 이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오늘 밝혔는데 제주항공이 오늘 오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 오후장 들어가면서 하락으로 반전이 됐고 강하게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제주항공이 3.8%까지 하락을 하면서 26,650원까지 밀려가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음봉으로 전환됐고요. 윗골이 살짝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고 어제장 강했던 상승분을 일제히 반납을 하고 하루 만에 반락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애경산업도 0.7%의 하락이고요. 오늘 오히려 티웨이 항공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6.4% 급등이고요. 6,11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오랜만에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티웨이 항공이 6,000원 선을 오랜만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인수로 인해서 저가항공사의 업계 재편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티웨이 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티웨이 항공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주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오늘도 2,500억 원 넘게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이틀 연속해서 순매도 보입니다. 1,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개인도 1,646억 원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287억 원 팔아내면서 마쳤고요. 기관은 그래도 매수세를 유지합니다. 90억 원 가까운 매수, 개인도 475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